확실히 짧아요. 해보시면. 뭐 금방 끝내잖아. 근데 이게 고등학생 될 거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하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주변 친구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심지어 지금도 안 해. 3월부터 열심히 할 거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 잘 볼 겁니다. 잘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 주변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와서. 선생님 저 다 했는데. 아, 다 했어. 아, 그럼 내가 한 5분 뒤부터 질문 받을 거니까 좀 확인합시다. 자, 질문할 거 준비해 주세요. 부터 끝난 친구들. 알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베이직생도 한 문제가 특강 먼저 할까? 먼저 할까? 거기 한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 모든 어떤 거기 부분이니까 조금 더 들여놓을게요. 일단 이거의 부정은 모든 평행사변형은 이게 안 돼. 부정이죠. 여기 거리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거리시려면 약간 다 안 되는 거리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모양의 평행사변일수록 뭐라고 쓴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있어서 평행사변형 중에 정사각형일까? 무슨 문제죠? 그치, 이거 어쩌면 모든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들어간 문장은 사실 거짓되기 쉽지 않거든. 그쵸? 근데 이제 거짓이란 말은 사실 얘는 좀 어렵게 얘기하긴 해. 이거 맞았지. 그 다음에 베이직센의 한 문제까지 확인하면 일단 오늘 거 제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죠? 요게 약간 그 독 2차식 플랜 B를 쓰면 되거든요. 요런 꼴도 있긴 해요. 요건 제가 그냥 회시할게요. 네. 자, 한 2분 뒤부터 질문 받을 거니까 채점 먼저 잘 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단 특강 끝났습니다. 여러분 특강 끝났고 오답까지는 꼭 써주세요. 저희 그 특강 수업 자료. 자, 다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2차 방정식 끝났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근을 구하는 것도 가끔 해요. 사실 해요 하긴 해. 근데 이제 근을 안 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이라고 해서 문제의 멘트 중에서 뭐 근의 종류라는 거 개수를 말해주면 이 판별식이란 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야. 그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 자리가 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죠. 판별식. 그 다음에 근계수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은요, 역시나 근을 안 구하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계수 가지고.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는데 보통 근계수 문제는 그렇게 합곱 구하라라고 안 나옵니다. 자, 앞으로 좋은 습관은 뭐라고? 두 근을 주시면 합곱 구할게요. 다시 두 근을 주면 합곱 구하라는 거야. 당장 사실 오늘 이제 2차 함수 문제 중에도 사실 이 이제 판별식과 근계수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친구니까 딱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고,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몇 가지 교재에 있는 유형들, 그러니까 막상 교재에 가시면 몇 페이지 안 되긴 해요. 그 내용이. 그걸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 봤고,
혹시 또 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분 후부터 질문 받을게요. 답? 아, 지난번 그거구나. 이거 많이 알겠네. 이거 잘해야 돼. 걱정해서 하는 거야, 걱정해서. 이거 응? 이거 많이. 그거 아닌가요? 오른쪽에 RPM. 이게 알겠는데 399번 수정을 해야 되는데 399번부터 해야 되는지? 399번 저거는 저 언제? 더 전에 건가? 잠깐만요. 399번? 이거죠. 이거 빠른다고 하는 거지? 뒤에 넘겨보시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럼 질문 좀 받아볼게요. 자, 몇 문제 예상하는 문제 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몇 페이지 몇 번? 보통 이제 맨 뒤에 그 실력업이라는 내용이 조금 이제 나누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3월부터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하려고요. 실력업 그런 것들. 오늘 자, 몇 번? 건이야? RPM 67쪽에 468번 468번이요. 자, 이 문제 뭐 첫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근데 혹시 내가 한번 기대해 볼까? 이거 맞을 치가 없어요. 잘 따라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또 약간 맞을 만도 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넘어서야 돼. 다시 내가 이제 정말로 한 1, 2등급. 사실 제가 3등급을 안 끼는 이유가 3등급까지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재능이랑 상관 1도 없고. 근데 이제 1, 2등급부터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따라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약간 중3 때 냄새가 나요. 일단은 반원 막 있고 뭐 안에 보시면 큰 원 하나, 작은 원 하나 이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반지름을 이제 근으로 하고 요런 식을 만들어라. 이 마지막 문장은 많이 봤었거든요. 얘네 둘을 근으로 하고 이거 식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두 근 어쩌면 반지름인데 이거 문자 하나 빌려 쓸게요. 제가 편의상 왼쪽에 있는 이 반지름을 A라고 부를게요. 다시 이 반지름을 B라고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검정색이 안 나오네. 다시 자, 일단 우리가 어쨌든 두 근을 뭐라고 둬야 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R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자면 다시 우리가 만들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만 이게 a, b를 써버렸네. 그럼 cd라고 그냥 문자 하나 빌려 쓸게요. 이런 상황이고 이거의 두 근을 제가 a랑 b라고 한 거 맞나요? 일단 좀 식 만들 준비할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뭔가 a, b에 관한 조건을 막 얻어오셔야 되는데 혹시 그럼 중3 때 이런 상황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조하는 선이 약간 이 선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이 선을 그어서 피타고라스로 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중3 콜라보 모델이에요. 중3 때. 자, 도와줘. 여기 얼마야?
이것도 반지름이죠. A. 요 길이는 B. 그리고 중3 때 이제 선을 좀 추가로 그을 건데 이 선 어때요? 요 원의 중심에서 왼쪽에 수선의 발 90도로 선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 혹시 요 길이가 밑에 8이라고 나와 있잖아. 올릴 수 있고요. 혹시 건이야 요 길이는 얼마게? 요 길이? 요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A 빼기 B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뭐 할까? 피타고라스 할까? 자, 피타고라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맞나요? 사실 아까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는 중3 문제라 그래. 중3 탈을 쓰고 나는데요. 자, 그 다음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 암산해 볼게요. 양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안 쓸게요. 오른쪽에는 2ab만 남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64는 4ab가 되고 ab는 16 맞나요? ab는 16 나오잖아. 그리고 자, 요게 지금 요 상황이었거든? 그 일종의 두 근의 합이 나온 거네? 우리 결국 또 근계수로 갈 거잖아. 써줄까? 지금 결국은 근계수야, 마무리는. 자, 합곱. 요게 합이고요. 요게 곱이잖아. 이거를 개수로 하시면 마이너스 C, 개수로 하면 D인 거잖아. 근데 요 피타고라스로 이제 곱하기를 구해왔다는 거야. 즉 D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광희야? 그러니까 합만 구하면 돼. 위에 이제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 문제 끝납니다. 근데 알 방법 없을까? 이거 어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식 두 개를 만들어. 첫 번째가 이 피타고라스야. 중3이라고. 두 번째는요. 따라가 볼게요. 자, 혹시 잠깐만. 두 번째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 하나 더 할 거 없나? 잠깐만요. A 8 잠시만. 자, 얘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합이. 이거 구할 방법.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그림을 좀 더 한 더 써야 됩니다. 혹시 이거 발견한 친구 있나? 이게 뭔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8이잖아. A 더하기 B. A 더하기 B. 8. 자, 그거네. 자,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잠시만. 여기서 정사각형이다. 증명을 해야 돼. 정사각형. 2A. 2A 빼기 8. 잠시만요.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준비할 때는 잘 보였다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A가 가기. 이 식 하나에다가 하나 더
필요한데 잠깐만. 할 것만 만들면 돼요. 응? 여기서 문제에서 응. 더 할 게 지금 없잖아요. 어. 더 할 걸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럼 그 선을 하나 더 그 어디에 뭐? A에서 작은 원 중심. 여기까지? 아 근데 끝까지 그려야 돼. 그 반지름의 길이도 써야 돼가지고. 오케이. 그럼 저 큰 반지름의 길이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a잖아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저 작은 반지름을 빼면은 저기 직사각형 안에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까지 선 그어서 그럼 거기까지가 2a잖아요. 아. 그래서 저 짧은 거를 빼면은 2a 야 빼기.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이거네. 자, 여러분 이거 이 말 이해했어요? 잘 봐. 혹시 건이야 여기를 얼마지? 따라하고 B죠. 하나 이게 저도 지금 안 보였던 게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요거 빨간 색깔로 덧칠해 볼게요. 요 빨간 색깔 길이 얼마인 줄 아세요? 2a.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이 또 2A인 거 아세요? 아 잠깐만. 2A죠. 네. 왜 2A지? 바뀌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요 빨간 색깔이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2A인데 이게 재밌는 상황인 게 요 빨간 색깔이 요 큰 원에 제일 큰 원. 이 제일 큰 원에 또 반지름이잖아. 여기도 반지름 맞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원이 3개 있다는 거야. 이 원 한 개랑 이 원 한 개랑 이 큰 반원 한 개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빨간 색깔은 여기가 2A거든요. 여기도 2A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냐면 그럼 건이야 요 길이 얼마지? 요게 2A 빼기 B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 요 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가 B잖아.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2번 쓸 건데 위에 있는 이거는 좀 쉽게 보이는 피타고라스예요. 중3 때 많이 했던. 밑에 있는 저 숨어있는 검정 색깔 여기 피타고라스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것만 제가 따로 위에 쓸게요. 그럼 8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초록 색깔 제곱이잖아. 이렇게 식 2개 만들어가지고 약간 연립하는 뭐 그런 느낌의 문제로 보여.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마 여기서 이 친구랑 연립하시면 여기서 아마 A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식 2개라는 거야. 이렇게 식 2개.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어려운 문제는. 뭔가 좀 포인트 하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말을 놓치는 게 있다고. 이게 뭔가가 더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쩌면 첫 번째 식은 여기 있는 작은 원이랑 큰 원 이거 2개만 보시면 구할 수가 있는 식이에요. 중3 때 많이 나왔던 상황이야. 두 번째 식을 보시려면 큰 반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큰 반원의 상황까지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준영이 말대로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 선을 쭉 그어서 이게 큰 원의 반지름처럼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 빨간 색깔이 큰 원의 반지름으로 보이셔야 여기가 B고 여기는 2A 빼기 B가 되니까 밑에서 C가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도형에서 어려워지면 보조하는 선을 좀 잘 그어야 됩니다. 식 2개, 요거 2개 가지고 연립하시면 돼요. 둘 다 피타고라스입니다. 일단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연립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혹시 위에 문제 질문 아니세요? 위에 거 바로 갈게요. 이거 20초 뒤에 출발할게요.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웃긴 게 이런 문제가 딱 이제 해설지라도 답안지를 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별거야. 수학은 이게 별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캐치를 하면 만약 그 싸움이거든. 자, 일단은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467번도 바로 가볼게요. 자, 요거 틀린 친구 같이 봐주세요. 자, 467입니다. 사실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 쪽 콜라보 문제인데, 자,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일단은 위의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의 허근, 자, 얘가 이제 허근을 가질 때, 자,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그럼 이제 허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복소수로 된 근이잖아. 알파라는 게. 우리 앞에서 좋은 습관 한 개 만들었잖아. 써보세요. 틀린 친구. 우리 앞에서 복소수 G라고 나오면 그 복소수를 뭐라고 두라고 하라고 배웠지? 얘는요, 좀 도입부가 중요한 문제인 게, 이 복소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허근이란 말은 복소수 꼴일 거니까, 이 알파를 뭐라고 두죠? 여기 쓸까요? 요 근을 A 더하기 BI라고, 자, 얘를 이제 A 더하기 BI라고 하자. 요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두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허근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이어지는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좀 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근이 요런 꼴이잖아. 혹시 다른 한 근 무슨 꼴인 줄 아세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나머지 한 개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이게 뭐 켤레근 그 내용까지 이어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한 근이 허근이래. 좋은 습관 이렇게 둘게요. 나머지 한 개는 소위 켤레근이라고 해서 나머지 한 개는 A 더하기 BI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호로 치면 나머지 한 개는 켤레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서 이어서 뭐가 할까요? 두고 나오잖아요. 네, 이어서 근계수까지 흘러가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끊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냐는 거야. 갑자기 막 할 게 막 보이거든요. 다시 허근 나왔길래 습관 이렇게 주자. 여기 근이면 켤레근, 이것도 근이겠네. 두 근 나오면 또 습관. 그러니까 습관끼리 막 만나는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합고.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암산할게요. 두 개 더하시면 2A 나오시고요. 개수로 하시면 P 나오는 거 맞나요? 한 번 더. 두 개 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개수로 하시면 P 더하기 3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거 약간 연립도 하고 갈 것 같아요. P 자리에다가 2A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다 깔아놓고 조립하자는 거예요. 뭐 쓸지 몰라. 다 깔아놓을게요. 여기까지. 사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일단은 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 나옵니다. 하나 더. 자,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 조건 뭐다? 자, 알파 3제곱이 실수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제곱한 게 실수 이런 거 본 적 있죠? 얘는 3제곱한 게 실수다 그런 조건인데 사실 이 경우는요 앞에 우리가 제곱이랑은 다르게 그냥 저라면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3번 곱해볼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이번 문제는 요 식을 그냥 대입해서 이게 실수란 얘기잖아. 요거 제가 전개를 할 건데 이거 할만하거든요. 전개하는 거. 자, 우리 3제곱 신상으로 외웠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쓸 수 있어요. 혹은 어려운 친구는 사실 3제곱은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갑니다. 3제곱 같은 말이 이거 맞나? 요거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따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얘 암산할게요.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이죠. 오른쪽은 a 더하기 bi 맞나요? 자, 얘를 한 번 더 전개하실 건데 약간 센스 있게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얘가 실수라면서요. 혹시 오랜만인데 복소수는 언제 실수지? 우리 이런 문제 주고 이게 실수다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가 돼야 실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그 말을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하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실수인 거지. 혹시 제가 뭐 할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1단원 때 이거 한 적 있는데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i가 있는 쪽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i가 있는 쪽만. 자, 도와주실래요? 얘는요, 뒤에 누구랑 만나면 i가 생겨.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테크닉을 지금 쓰는 거예요. 전개를 다 하지 말고 i가 어차피 있는 쪽만 볼 거거든요. i가 0 되는 거니까. 자, 얘랑 만나겠습니다. 자, 전개 다 안 하는 거 우리 1단원 때 해본 적 있죠? 테크닉으로. 다시 얘는 누구랑 만나면 돼? 역시나 bi랑 만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i만 좀 볼게요. 세 번째, 얘는 얘랑 만나야 i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1단원 때 배웠던 테크닉 쓰는 중입니다. 왜? 어차피 i만 관심 있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실수라 관심 없단 말이야. 여기서 i로 묶을 수 있죠? 묶을게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된다고? 요게? 그러니까 얘가 실수란 말은 얘가 뭐 되면 돼? 자, 얘가 0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문제 있잖아. 대표 문제 중에. 이게 뭐 실수다, 허수다 그런 문제. 자, 이 친구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이거 딱 돼서 오른쪽 위로 가져갈게요. 왜? 이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 인수분해 가능한가? 좀 놀아보려고요. 자, 얘 묶어보시면 B로 묶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B로 묶을 수가 있고 얘네 둘 동류항이었네. 지금 보니까. 얘네 동류항이니까 자, 묶어줄게요. 3A 제곱 빼기 B 제곱. 자, 혹시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한데 그냥 이 정도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는 0 하겠습니다. 곱하기 0이라 써있잖아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야. 둘 중 하나 고를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위에 쓸게요. B가 0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0일 수 있거든요. 반대편 2항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3A 제곱이 B 제곱인 거잖아. 사실 이것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B는 루트 3A던가 혹은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제곱 된 건데 이런 부호 차이라는 거야. 제가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간단한 전략인데 A 제곱이랑 B 제곱 같으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총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3가지 가능성. 하나 고를 건데 자, 문제의 조건 중에 다시 올라가서 자, 얘 보이세요? 허근. 현재 얘가 허근이거든요. 허근이란 말은 B가 뭐 되면 안 되게. 이거는 일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허근이려면요 i는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탈락. 자, 이 친구는 0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아마 밑에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앞에 써놓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 식 하나 보이세요? 약간 저는 갑자기 감동이 이거 쓰지 말고 얘랑 얘 연립하는 거 어때요? 요 B 제곱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요거 대입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고 B 값도 나와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조립을 잘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따라간 거 보셨어요? 제가 따라간 게 뭐냐면 일단은 좀 그러니까 습관들을 좀 쓸 줄 알아요. 습관들을. 일단은 허근이라 나왔길래 허근도 복소수의 일종이고 일단 우리가 요렇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지. 사실은 미리 체크하실 게 B는 0 되면 안 되고요. 허근이니까 허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이게 어쩌면 한 근이래. 켤레근. 이게 나머지 한 근이에요. 기호로는 알파가. 그리고 또 좋은 습관. 2번 나왔으니까 근계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연립을 하고 싶길래 P 자리에 대입해서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식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 식 하나가 이 조건인데 이번 문제는 3제곱이라 그냥 3제곱 했어요. 근데 제곱 따로 곱하기 따로인데 여기 잠깐 센스 있게 어차피 다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실수란 말은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i가 있는 것만 이거 기억나시죠? i가 있는 것만 쭉 적은 겁니다. 이 자리가 0이다. 로식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서 쭉쭉 정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고 또 둘 중 하나거든요. 얘가 0이던가 0이던가. 근데 요거는 0이 안 돼요. 요게 0 되면 이게 실금이 돼요. b는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원하면 이것도 가능은 한데 이 문제는 다시 보니까 그냥 이식이라고. 이식 연립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연립하시면 마무리 지어보셨나? b제곱 자리에 3a제곱 대입하시면 이런 식 나오잖아요. 그쵸?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혹시?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나? 까비. 근데 우리 이번 문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p의 값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제가 사실은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인수분해가 안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 우리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그냥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아마 a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p 값 2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그냥 a를 구해버리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구해서 여기 대입하면 p 2개 나옵니다. 걔네 둘을 곱하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 풀이. 그리고 자, 하나 더 말해줄까? 두 번째 풀이는 요 타이밍에 지금 근이 안 나오잖아. 이건 어때? 이게 약간 지난 시간 내용인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여기에서 두 근을요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칠게요. 뭐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좋은 습관인데 합곱 먼저 구하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p를 곱하는 거잖아. 봐봐. a 하나가 알파라고 치면 자 다시 여기 위에 쓸게요. a 하나가 알파면요 그때 p 값은 얼마가 돼? 2알파로 둘 수 있나? 여기가 알파면 p는 2알파인 거잖아. 다시 a 하나가 베타면요 그때 p 값은 얼마예요? 2베타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뭐 나와? 뭐 나와요? 4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구해놨잖아요.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근을 안 구하고도 풀 수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네. 좀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얼른 더 하세요. 자 다시 이 문제 다들 설명드렸어요? 다시 안 할게요. 근데 일단 방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아마 3월달에 입학하시면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칠판을 좀 잘 쓰면 좋겠는데 가끔 저도 이제 이게 칠판이 좁아서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 오답 노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따라가는 문제야. 1레벨로. 다시 풀어봐. 아시겠죠? 또 질문할 거 없어요? 463? 요거 제가 54분인데 잠깐만 요거 하고 오늘 거 할 수 있겠죠. 자, 463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거 혹시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기억나? 지난 시간에 두 근의 조건이 나와 있잖아. 절대값이 b가 1대 3이래요. 혹시 이 말 뜻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볼래?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어떤 식이면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 줄 알면 이거 그냥 그렇게 두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쉬운 거 아무거나. 자, 첫 번째 이것도 절대값 1대 3이죠. 이런 느낌. 또는 뭐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혹시 하나 더 그런 거 봐. 3구는 이런 거라 보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 절대값을 좀 이용해야 돼. 뭐도 있게. 혹시 여러분 다른 예시 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모든인 이유가 이런 두 가지 말로 해석이 돼야 돼. 다시 이것도 1대 3인데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경우도 크기가 같으면 1대 3이라는 거야. 끝내볼까요?
자, 요걸로 가볼게. 자, 요런 관계면요. x를 뭐라고 주면 돼? 이건 할 줄 아시죠? 알파랑 3알파 이렇게 해서 근계수 가시면 n값 몇 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야. 혹시 이런 거는요. 뭐라고 쓰면 되는 거 알아? 두 번째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약간 부호 차이도 있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정답이 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래? 그러니까 그냥 비율이 1대3이 아니라 절대값 비율이 1대3이니까 어쩌면 부호가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일반적인 1대3이야. 부호가 좀 다른 1대3도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또! 자, 뒤에 혹시 질문 더 할 거 없어요? 자, 시은아 뭐 질문할 거 없어? 자, 그럼 일단은 죄송한데 57분이고 지금도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더 있는 거는 뭐 쉬는 시간도 괜찮고 제가 미리 하나 말하자면 아까 말했나? 저희 이제 수요일부터 6시부터 하긴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제가 수업이 없어 그러니까 비워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질문이 좀 더 있다 하면 좀 일찍 부르거나 좀 할 테니까 질문하시고 무조건 알고 넘어가.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베이직세 가볼게요. 자, 베이직세 페이지는요. 몇 조각짜리? 확실히 이제 유형칙 들어가니까 진도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안 빠진다. 85쪽입니다. 학교 가시면 사실 더 느려요. 학교는 또 너네 또 해야 돼. 앞에 거 가면 또 뭐 인수분해 하시고도 할 건데 열심히 외우세요. 특히 1단원을 다 외우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85쪽입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또 위에 보시면 사실 이 큰 제목이 중요한데 자, 6번 제목 봐요. 사실 이게 그 다음 내용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과 함수 다 중3 때 배우잖아.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가 다음 장 내용이야. 이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다음 장에서. 그리고 이번 페이지는 중학교 3학년 내용 복습입니다. 그렇죠? 보통 교재마다 이런 복습하는 페이지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자, 밑에 하나만 해볼까? 8번 문제. 자, 이제 2차 함수를 들어갈 차례인데 당연히 8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의 기본은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함수의 기본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자, 8번 문제. 하나만 풀면서 자, 이 문제 왼쪽에 써있죠.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 3개 해보세요 문제입니다. 꼭지점, 축, 그래프. 자, 시간 오래 못 드려요. 20초 뒤 출발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역시나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은 한데 또 역시나 안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고등부 컨셉을 좀 뭔가 안 하고 싶어. 해를 안 구하고 싶고 그래프가 안 그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지금 와서 보시면 다 뭘 구해요. 구해서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안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위 호환 문제예요. 자, 우리 아마 전화했으면 제가 이런 모양을 보통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맨 마지막에 배우는 모양인데 이 일반형을요 보기 좋은 모양으로 저희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따라가 볼게요. 자,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요 자리가 1이 아닐 때는 묶어주는데 저는 보통 여기까지만 묶으라고 시켜요. 요게 약간 기본 세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 자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얼마죠? 1인가? 빌려주고 갚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자, 이제 괄호 안쪽에 자,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거 아직 나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질문. 얘 어떻게 나가야 돼? 마이너스 3. 자,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요 치고 면담해야 됩니다. 분배해서. 중3 때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빼는 친구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마3을 분배해서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주시면 자, 더하기 3 빼기 5니까 빼기 2. 자, 이게 저희가 이제 함수에서 2학기 때 함수 몇 개 새로 배우거든요. 자, 그때도 이 말 쓸 겁니다. 표준형이라 부르는 예쁜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뭐 꼭지점 다 꺼낼 수 있고요. 자, 오랜만에 이제 그래프 그리시려면 몇 가지 알아보실 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도와줘. 얘 그래프 모양 무슨 모양이야? 그렇죠. 요 자리가 모양 강단이지. 자, 위로 블록입니다. 저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 양수는 아래로 블록. 두 번째, 자, 꼭지점. 자, 이게 별표입니다. 근데 사실 재밌게도 이제 다음 장부터는 얘를 좀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일단 그 당시 별표. 자, 꼭지점 서연아 몇 코마 몇이지? 그렇죠.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 하나. 보통 이제 그리실 때 y 절편이라는 걸 좀 찍어주면 좋아요.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자, y 절편은요, 도와줘. 어떻게 구하지? x 값이 0일 때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보통은 여기에 대입하는 게 빨라요. 자, 마이너스. 그래서 요 자리가 y 절편 자리야. 주의하세요. 요 식에서는 여기가 아닙니다. 일반형에서는 요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린 순서는 보통 꼭지점 찍으시고요. 1, 마이너스 2. 그리고 자, 뭐야 이거? 뭐야? 자, y절편 찍으시고요. 자, y축과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실 때 약간 좌우가 대칭이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 문제 축이라는 거 물어 축. 그럼 축이 어딘 줄 아세요?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선 맞나? 축. 자, 얘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얼마게? 그냥 1? 자, 이거 중2 때 배워요. x는 1이라고 식이 있습니다. 축은요. x는 1이고 하나 상식 같은 건데 요 축의 x 값이 얘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조만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체크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푸세요. 다음 장. 시간 없으니까. 자, 다음 장에 생각보다 여기는 양이 적다면 적은 내용인데 자, 다음 장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자, 요거. 자, 위에 제목에다가 자, 제목 위에다가 제가 좀 필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필기거든요. 약간 여기 좀 이용해서 필기를 몇 개 해볼게요. 다들 처음 아니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33번 제목이 중요해요. 지금 고2 학생들도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 이 제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자, 2차 방정식이 사실은 꼭 2차가 아니어도 이 친구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뭐랑 역시나 2차가 아니어도 사실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게 함수랑 얘네들의 관계가 좀 하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다시 고2, 고3 올라가시면 요 자리가 2차가 아니에요. 어떤 뭐 땡땡 방정식, 땡땡 함수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할게요.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들 요 내용을 좀 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참고로 요 내용은 요거를 오른쪽에 필기하시면 돼요. 중2 때 제가 보통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중2 때 한 번 본 적이 있다. 중2 때 너네 중2 때 연립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데 그 당시에도 마지막 단어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리가 1차로 나왔어요. 당시 이제는 2차인 거예요. 자, 볼게요. 혹시 중2 때 이 문제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겠죠. 자, 질문. 이거 무슨 문제예요? 연립 방정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2 때로 거슬러 가시면 연립 방정식을 처음 배우시면서 푸는 법 막 배웠잖아. 푸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 함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갈게요. 자, 여기 제가 같은 식인데 식의 모양만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같은 식인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1차 함수 두 개로 보이네. 1차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잘 봐. 방정식 함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친구의 교점이란 걸 구해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교점의 뜻이 뭐냐면 함수는 그래프가 있잖아. 잠깐 그려볼까? 자, 위에 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밑에 거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죠. 혹시 여기의 이름이 뭐야? 여기가 교점이라는 곳이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혹시 이거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사실 얘 뭐랑 똑같은 줄 알아? 자, 혹시 얘 빠르게 암산 가능한가? 자, 방정식은 교점이란 말을 안 써요. 방정식은 근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실근 허근 배웠으니까 실근이란 말 쓸 거예요. 자, 얘 실근 몇 콤마 몇이야? x가 x가 1, y가 0이죠.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자, 얘 교점 뭐게? 이게 쟤랑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 자, 다시 한번 사실 이제 요 관계가 어쩌면 일반화된 게 이번 페이지고 이제 고2 올라가시면 여기가 또 바뀌어요. 뭐 다른 어떤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 자, 어떤 내용이라고? 필기 들어갑니다. 실근. 자, 우리가 방정식에는 보통 근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실수인 근과 관계가 있고 실근이랑 오른쪽이 자 교점이랑 두 개가 뭐다? 뭐예요? 같다. 자, 이 관계 별표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약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사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좀 반대로야. 함수 문제가 나와요. 밑에 보시면 함수 문제가 나와요. 이 함수를 자 어쩌면 today 여기가 today입니다. 오늘은 2차 함수 문제를 자 질문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을 하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중2 때도 보통 연립이란 말 나오면 이제 거의 교점을 떠올려요. 교점을 구해라 연립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함수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갈 거예요. 시키는 거를 여기서 구하자라는 거야. 그런 식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위에 이제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이 관계는 중2 때 한번 나온 적 있고 지금 또 나오고 고2 또 나옵니다. 자, 밑에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방금 제가 한 말이 써 있는데 그냥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함수에는 교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2개 이상이며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이 교점이랑 누구랑? 방정식에는 우리가 이번에 허근도 배웠지만 또 허근이랑은 관계가 없고 실근이랑 뭐다? 여기죠. 같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일단은 이해도 하시고 외울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능하다 쭉 살펴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오늘 할 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이 문제 지금 방정식 문제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뭐다?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인 거야.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위에다가 필기해 볼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할 건 아니고요. 뒤에서 이것도 합니다. 뒤에 가시면 자 어쩌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어볼 거예요. 자,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어볼 겁니다. 그럼 자 이 방정식을요. 자 한 필기 들어갈게요. 이 방정식을
함수로 갈 줄 아셔야 되는데, 자, 함수로 어떻게 가냐면 보통 이렇게 갑니다. 자, 양쪽에 식이 있잖아. y는 양쪽 식에다가 y는 붙이는 거예요. 자, 어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연립하기 전으로 간 거야. 그렇죠? 이거를 연립하시면 위에 식 나오잖아요. 다시 보통은 y는 하시면 함수 두 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파란 색깔 얘는요, 이 친구가 현재 2차 함수죠. 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 상식인데 혹시 y는 0, 얘가 그래프에서 뭔지 아세요? 이것도 그래프에 있어요. 무슨 축? 자, 이거는 상식으로 암기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y는 0은요, 너네가 x축이라 불리는 게 식으로 y는 0이에요. 다들 이거 알지? 보통 이렇게 생긴 식이 y는 숫자꼴이거든요. 여기는 y는 0이겠죠? 자,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위에서 암기한 관계가 뭐라고? 자, 여기서의 해, 어쩌면 실근이라 불리는 거랑 함수에서 뭐랑 똑같다고? 뭐랑 같아요? 외우세요. 이 교점이랑 색깔 열심히 쓰고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좀 내려가서 뭐 구하면 돼? 여기 혹시 만나는 점 보이세요? 자, 만나는 점. 자, 종훈아 x값 얼마야? 자,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요, 이제 함수로 와서 교점으로 알아온 거예요. 요 관계를 쓰라는 문제야. 한번 더 해볼까? 오른쪽에 10번도 좀 뻔하긴 한데, 오늘은 이거는 메인이 아니야. 가끔은 저희가 필요하면 방정식을 함수로 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은 뭐라고? 양쪽에 y는 해서 연립하기 전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함수 두 개로. 그리고 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 이 교점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점이랑 해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자, 오른쪽 거 근데 사실 좀 뻔하죠. 자, 오른쪽 거 풀어보시면 수빈아 혹시 x값은 뭐 나오죠? 얘는 0이랑 5 두 개겠죠. 사실은 조금 좀 뻔한 문제긴 합니다. 이번 페이지. 자, 밑에 자 10번, 11번을 마저 풀게요. 요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 자, 해를 이제 함수로 풀어온 겁니다. 자, 11번 문제. 그럼 예주야, 11번 문제는 얘는 해가 뭘까요? 얘는 이 하나밖에 없어. 중근. 얘가 이제 중근 관련 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12번은요, 이호야. 얘는 해 뭘까요? 3,6이라 하시면 안 되고 x가 얼마 이렇게 됩니다. 3 또는 6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인데, 자, 필기를 14번 문제를 해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 오늘 어쩌면 유형 문제 포함해서 이 필기만 잘하면 다 똑같이 풀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실 거는요, 위에다가 써보실래?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숙제는 포인트가 반대로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거를 하고 싶어요. 다시 이런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 방정식으로 푸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자, 요 사이의 연결고리는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만들 거야. 다시 왼쪽의 방정식은요, 연립을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누구랑? x축.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 들어갑니다. 자, 이거에 뭘 구하란 문제야?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함수 문제 맞나요? 써줄까? 자,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 근데 이거를요,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도움받아 풀자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갑니다. 자, 얘 지금부터 방정식으로 갈 건데, 여기 넘어갈 때 유미나
이 두 개를 뭐 하자고? 연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려면 다시 한번 x축 같은 말이 뭐예요? 자, x축을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어쩌면 식 두 개를 연립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연립하시면 오른쪽에 쓸게요. 자,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이렇게 뭐 생겨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는 좀 그런 경험하실 거야. 막상 까보시면 우리 바로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단지 자, 해석만. 자, 여기에서 교점의 좌표 구하는 얘기는 써보세요. 여기에서 뭐 구하는 얘기야? 자, 교점이랑 뭐랑 똑같다고? 위에 보세요. 실근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네. 이 관계를 이용하자는 거야. 다시 함수에서 교점이란 말은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매칭하면 돼요. 혹시 이거 우리 구할 수 있나 그러면? 얘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x값 구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오시는 거 맞아요? 자, 들뜨지 말고 자, 지금 구한 게 실근이잖아. 이게 얘한테는 뭘 구한 거라고? 어쩌면? 교점의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x값만 구한 거잖아. 교점의 x값을 구해온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돌아오시면요. 교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니까 자, 우리가 구해온 게 교점의 x값만 구해오신 거예요. 자, 그때 y값은 얼마게? 0. 이제 여기가 y가 0일 때였잖아. 요렇게 이제 쓰던 거 혹은 마이너스에 대입하시면 0 나올 거예요. 대입하시면. 이런 느낌이야. 다시 오늘 모든 문제는 이걸로 푸시면 다 돼요. 여기는 이걸 연습해야 돼. 다시 함수 문제인데 우린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관계 이용해서 실근 쪽을 알아와서 돌아올 겁니다. 이해돼요? 왜 그렇게?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 뭐 15번 문제 너무 쉽긴 해요. 근데 사실 메인도 이건 아니야. 다음 장이 정말 메인인데 자, 오늘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쉽게 하려면 가급적 공부할 줄이세요. 어떻게? 자, 오늘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앞으로 계속 써먹을 내용인데 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란 제목이야. 하나 외울게요. 방정식의 실근이란 거랑 함수에서 교점이란 게 똑같다 라는 관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함수 문제를 뭐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반대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혹시 15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필기를 웬만하면 안 지워볼게요. 여기만 딱 지울게요. 여기만. 자, 이번 문제, 자, 식이 바뀌었어요. 자, 얘네 둘이 어쩌면 만나는 교점의 좌표 구하라는 문제야. 일단은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갈게요. 자, 가보시면, 잘 봐. 자, 0은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나오죠. 질문. 자, 얘 실근 존재하나 이거요? 얘 실근 뭐 있어요? 자, x는 마이너스 2. 자, 들뜨지 말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도움받으러 온 거야.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 자, 요거랑 얘랑 같다는 거야. 자, 교점의 x값도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외우세요. 그리고 자, y값은 0이겠죠. 0일 테니까. 뭐 이렇게 쓰라는 문제고, 다음 장 가볼까? 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런 거긴 해요. 예를 들어 또 제가 위에 빈칸 실어해서 18번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금 바뀌었죠, 멘트가. 자, 이번 문제는 교점을 실제로 구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교점 몇 개 있는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몇 개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뭔가 느낌 오세요? 작년도에도 이 내용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이제 이번에 좀 더 유형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근데 별 다를 거 없어. 다시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요거랑 x축이랑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 몇 개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 수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말했잖아. 안 그리고 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안 그리고 풀 수 없냐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x축은 외우세요. 자, 식으로 봐도 y는 0입니다. 자, 연립하시면 자,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도와줘. 자, 교점의 개수랑 뭐랑 똑같을까?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라 문제는 실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교점이 몇 개냐 문제는 실근이 몇 개냐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질문. 이거 나오면 뭐 하고 싶어요? 판별식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함수의 탈을 쓰거나 판별식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오늘 숙제 모든 문제는 막상 까보시면 방정식 쪽 뭔가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저렇게 나와, 번역만. 자, 번역만 해봐. 자, 판별식 구할게요. 자, b제곱 빼기 4ac. 자, 판별식이 0이란 말은요, 이거 준영아 실근 몇 개란 얘기야? 한 개. 해석하면 실근이 일단은 보이는 대로 한 개죠. 사실은 중근이긴 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뭐다? 교점 우지나 몇 개란 얘기야. 이렇게 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또 해볼까? 밑에 있는 자 19번, 21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19번, 21번. 사실 내용 설명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볼 거예요. 함수 문제를 연립해서 방정식 바꾼 다음에 해석만 다시 할 거예요. 어떻게? 교점이랑 실근이랑 같다는 걸 이해해서 해석할 겁니다. 그럼 막상 까보시면 다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짧으시면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작년도 안하고가 아마 여기까지가 시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혹은 그 다음까지야. 자, 중간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만 소화해도 요즘은 어렵게 안 나와서 시험 곧잘 볼 겁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19번 문제. 자, 건이야. 19번 혹시 그럼 정답 뭐 나왔어? 두 개. 교점으로 두 개 나왔어요. 연립해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입니다.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랑 같거든요. 아시겠죠? 자, 21번 미니가 혹시 뭐 나왔어? 얘는 교점이 없을 거예요. 실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 가볼까? 자, 27번부터 세 문제인데, 그럼 이 세 문제 본 적 있을걸?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여기는요, 모든 문제를 까보신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탈을 쓰고 나온다는 말을 이해해야 끝나요. 이 말 이해돼요? 자, 27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 세 개가 쪼름이 나왔던 방정식, 판별식 문제가 있어요. 앞에 넘겨보시면. 그 문제의 함수 버전입니다. 자, 어쩜 왼쪽 문제랑 반대 상황이야. 거꾸로 교점이 몇 개던데요. 알려준 겁니다. 27번.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데요. 교점으로 이해하면 교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죠? 자, 이 문제 함수 문제인데 까볼게요. 한 번 더 필기. 자, 함수 문제인데 자, 요 2차 함수랑 위에 써있죠. 자, x축이랑. 자, 요런 이제 위치 관계, 이런 걸 저희가 위치 관계라 불러요. 이런 관계들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해석을 교점으로 해볼까? 자, 보세요. 자, 현빈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거 해석하시면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자, 해석은 교점으로 하겠습니다. 교점이 두 개란 얘기지. 자, 어디로 가자고? 자, 연립해서 자,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연립해서 자, 방정식으로 가시면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이거 혹시 시은아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실근이 두 개란 말은 판별식이 뭐란 얘기죠? 0보다? 그 문제예요. 자, 28번 문제.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유인아 만나지 않으면 교점 몇 개란 얘기야? 실근 몇 개란 얘기야? 판별식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쫙 흘러가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것만 할 줄 알면 그냥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방정식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왜? 막상 까보면 방정식 문제예요. 뒤에 더 나올 겁니다. 자 밑에 29번은 한 점에서 만났는데 자, 그럼 준영아 한 점 만나면 교점 몇 개란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이 한 개야. 한 개죠. 자 그 말은 연립했을 때 실근 몇 개란 얘기야? 한 개. 한 개고. 그럼 자 실근이 한 개면 판별식이 뭐란 얘기야? 같다. 0이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세 개가 한 세트 문제 기억나? 그거의 함수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정답만 써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약간 순서는 바뀌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가볼게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해볼게요. 예를 들어 31번 문제. 31번 문제. 자, 이번에 달라진 거는 이제 x축 하나가 1차 함수로 바뀌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 올라가시면 심지어 저희가 뭐 3차 함수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럼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한 개랑.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31번. 자, 이번 문제는 또 역시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연립해서 실근을 구하시면 되겠죠. 다시 교점이 몇 개냐 물으면 실근이 몇 개냐 문제고 교점을 구해라 실근 구해라. 그 관계만 하나 외우세요. 31번입니다. 너네 푸실 동안 제가 또 말 나온 김에 중2 파일이 있어요. 꺼내 보여드릴게요. 개념 플러스요. 개념 플러스 2-1 여기 몇몇 친구, 꽤 많은 친구 저랑 했었거든요. 자, 좋다. 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 여러분 잠깐만 다 푼 친구 칠판 보실래요? 너네가 이제 좀 보시면 더 도움 되실까봐 보여드릴게요. 쳐보세요. 우리 중2 때 자, 목차입니다. 여기 4단원 제목 보여? 자, 연립 방정식 처음 배웠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이때 배우고요. 5단원 제목이 뭐야? 1차 함수 이때 배워요. 그리고 자, 대망의 6단원 제목. 보이세요? 지금 제목이지. 달라진 거는 우리는 2차랑 2차죠. 얘는 몇 차랑 몇 차야? 그리고 자, 여기 6단원에 2번 내용이 지금 페이지랑 똑같은 내용이 소개가 돼 있어요. 134쪽 가볼게요. 점프. 오, 왜 써있네. 가운데 보이세요? 자, 연립 방정식에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실근 이런 말 안 배웠잖아. 해랑 뭐랑 똑같아요? 오른쪽에 교점이랑 같다. 자, 그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꼭 1차가 아니어도 뭐 2차끼리, 3차끼리 다 되는 관계인 거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돌아갑니다.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문제예요. 모르겠고 연립해서 방정식 도움 받겠습니다. 자, 연립하시면 자, 이번에는 0이 아닙니다. 대입법 쓸게요. 자, 이렇게 자, 연립해 보시면 2차 방정식 나오죠. 아마 여기는 전부 다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개를 배웠잖아.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그럼 자, 실근 자, x값 2개 나오죠. 자, 이거랑 쟤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가지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아가셔야 돼요. 해석을 하고 오시면. 돌아가시면 자, 좌표 구하는 문제니까 y값은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7 대입하시면 y값 나오죠. 8. x에다가 마3 대입하시면 y값 나와서 이렇게가 정답이 나와요. 자, 앞장과 달라진 거는 x축이 아닙니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인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이 2차랑 2차끼리 돼요. 다 돼요. 이런 관계들. 아시겠죠? 다들 나오셨나요? 네, 뭐 이렇게 그냥 연립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장 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앞장에 똑같은 문제 풀고 왔죠. 자, 근데 앞장과 달라진 게 앞장에서는 교점이 몇 개냐 물어봤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거의 비슷한 말로 교점 몇 개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자, 교점의 개수는요. 건이야, 뭐랑 똑같다? 실근의 개수니까 판별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별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나중에. 38번 똑같이 들으면 됩니다. 갑자기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칠판에 있는 거 고2 교재입니다. 고2 미래시 여기 고2 교재 위에 써있는 내용이거든. 보이세요? 지금 하는 내용. 실근의 개수랑 뭐랑 똑같다고? 이거 고2 내용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고2 때는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밑에 가시면 이제 3차, 4차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3차랑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게 돼서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 풀 때 함수로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풀자고? 자, 이번 문제는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로 교점 몇 개세요? 그런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자? 자,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갈게요. 남은 시간 이 느낌만 받아가시면 사실 오늘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방정식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랑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랑 같으니까요. 판별식 들어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자, 이거 음수란 말은요. 예주야, 실근 몇 개란 얘기야?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럼 실근 빵개죠? 이게 허근이니까 실근 빵개. 그 말은요, 도와줘. 여기 교점 몇 개란 얘기야? 몇 개? 빵개란 얘기죠. 근데 정답 쓸 때는 이렇게 좀 쓰지 말고 우리 혹시 위치 관계 말할 수 있나? 혹시 여러분들 교점이 빵개라면 뭐라고 쓰면 돼? 안 만나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려봤지만 이거는 안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아요. 안 만나요. 정답은 만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42번 문제. 모든 문제를 방정식으로 재해석해보세요. 그럼 끝납니다. 이거 풀고 오늘 유형 문제는 한 장밖에 안 되긴 해요. 한 장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면서 해석하는 것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원래 함수 문제예요. 얘네 둘을 그렸을 때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즉 실제로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다 그릴 줄 알잖아. 근데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안 그리고 풀 수 없냐는 거야. 있어요. 그 관계 이용하시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연립해보시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할게요. 자, 여기서 교점의 개수니까 실근이 몇 개인지 판별식 쓸게요. 자, 반대편 2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판별식 D 한번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부호에 관심이 있어요. 양수 맞나? 수빈아, 양수란 말은 얘 실근 몇 개란 얘기야? 실근 2개란 얘기죠. 혹시 뭐 나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어느 것 같은데? 네. 실근 2개란 얘기고 그 말은 종훈아 교점 몇 개란 얘기야? 교점 2개란 얘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서로 다른 2점 만난다.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이 47번부터 세 문제 여러분들 아까 똑같죠? 세 개가 한 세트인 판별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면 안 돼요. 또 여기는 그냥 해석하는 것만 연습하자 라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다음 째 가봐. 자, 91쪽까지입니다. 유형 문제는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자, 몇 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그냥 바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2번 같은 문제. 자, 지금부터 한번 해석하는 연습만 해볼게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거 2차 방정식에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함수로 나온 건지. 전부 다 있어요. 오래 못 드려서 한 1분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급하지 말고 제가 하는 필기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함수를 써놓고 연립해서 방정식 가셔갖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자, 한번 해석해 보셨나요? 서연아, 혹시 이 문제 2차 방정식의 무슨 문제예요? 근계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계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저랑 비교해봐.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는 좀 슬슬 귀찮아지긴 하는데 자, 함수, 방정식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주어진 문제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일단 이번 문제는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어쩌면 교점의 x값, 자, 교점의 x값이 나와 있어요. 자,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저희는 연립해가지고 자, 방정식으로 해석을 다시 할 겁니다. 자, x축은요, 자, 하나 외울게요. 자, y는 0으로 보시면 되고 대입법 쓰겠습니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교점의 x가 2호야. 여기서 뭐랑 똑같다고? 어쩌면 실근이랑 같은 거 맞아요? 자, 요거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근계수 들어갑니다. 자, 두 분의 합, 두 분의 코. 자, 근계수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변형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근계수 저기 앞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계수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오른쪽에 6번 문제 또 해볼게요. 자, 함수 문제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아는 문제가 될 거예요.
6번도 막상 까보시면 우리 아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까는 것만 해볼게요. 까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빼기 1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이번 문제는 만난대요. 만남. 자, 그 말은요. 같은 말인데 교점이 뭐란 얘기야?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단 교점으로 해석을 할게요. 어떤 이런 말들도 교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몰라요. 일단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난다. 자, 이거 한번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로 바뀌어요. 연립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교점이 있다는 말은 우진아,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시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실근이 있어요. 그 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교점은 실근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혹시 이 문제 우진아 마무리 지어볼까? 얘 무슨 문제야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별표 친 내용 중 하나야. 실근이 있다.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문제입니다. 중근도 실근이지. 그쵸?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있어요 문제가 함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x축과 맞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장 가볼게. 9번 문제. 10번 문제. 여기는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얘도 관련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는데 한 교점을 알려드릴게요. x값은 나와 있고요. 그때 a, b를 더하라 문제입니다. 유리수 a, b. 자, 한번 식만 세워볼게요. 혹시 이 문제 여러분들, 자, 전체 질문. 이거 방정식의 무슨 문제죠? 이거 방정식에 관련 문제 있는데요. 무슨 문제고? 혈렉은 문제죠. 자, 해석해볼게요. 자, 교점의 x값을 알려준 거잖아. 우리가 아는 관계. 이 교점이랑 실근이랑 같은 거 맞아요? 즉 저희한테 자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하나 알려준 건데 혹시 근의 모양이 이런 식이면 나머지 한 개도 알 수 있나? 뭐죠? 이게 이제 혈렉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해석만 하면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 나머지 한 개는 이거네.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뭐 쓰면 돼? 근계수 이용하시면 AB 구할 수 있겠죠. 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 문제가 혈렉은 문제예요. 계산 넘겨드릴게요. 빼볼까? 재밌다. 오른쪽에 13번 문제. 이 작업만. 집에 가서 이것만 하시면
어쩌면 1 플러스 1입니다. 2차 함수 거의 끝났습니다. 70%. 아마 수요일날 2차 함수 마지막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끝납니다. 중간 시험 범위. 그래서 여기 실제로 공부하실 때 시험 기간 때는 2차 방정식을 더 일단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해석하는 연습만 좀 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해석도 어렵잖아. 하나만 외우자고요. 요 교점이라 불리는 게 연립한 방정식의 실구가 같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중2 때 배웁니다. 그리고 고2 때도 나오고 아까 봤잖아. 다 나와. 자, 이 문제 뭐 다들 금방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함수에서 접할 때 자, 도와줘. 혹시 접한다는 말 여러분 다들 뭔지 아시죠? 우리 작년에 접한다. 혹시 이 접한다는 말 교점으로 해석하시면 교점 몇 개란 얘기예요? 혹시 한 개라는 걸로 보이세요? 자, 너네 접한다는 거의 이미지가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수학에서 접한다라고 불러요. 작년에 원 배울 당시 접선 배웠잖아. 접한다는 어쩌면 간접적으로 교점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점이란 말을 대놓고 안 쓰긴 해요. 보통 뭐 교점이랑 안 나오지만 교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말은요, 미니가 연립했을 때 실근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판별식 관련 문제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앞장 가볼게. 자, 한 5분 남았으니까 이 해석하는 것만 좀 더 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로. 그리고 4번 문제 힌트 하나 드릴까? 얘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함수 문제라고 그래프를 아예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봐도 좀 괜찮을지도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뭘 구하고자 하는 건지. 몇 가지 가능성만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숙제로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는 몇 문제 안 되고요. 실제로 몇 점 없잖아. RPM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복소수가 어디 좀 안 된 게 있더라고. 거기를 좀 한번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빼먹은 페이지가 있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역시나 함수 문제인데 이번엔 조금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2차 함수 하나랑 누구랑? 자, 이번에는 x축이야. 보통 이제 고1 때는 2차 함수 한 개는 고정이고요. 보통 이 자리가 x축 혹은 1차 함수로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자,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뭐다? 이 친구가 어쩌면 자, 두 점에서 어쩌면 교점이 A, B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만나는 점이 교점입니다. A, B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요거 길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함수 문제니까 그래프도 약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연상해 볼게요. 다시, 자, X축. 어디 X축? 그려볼게요. 이런 거겠죠. 그리고 자, 위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릴 타이밍에 위로 블록 오해 알고 있고요. 어쩌면 위치 관계도 알고 있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도 돼요. 그럼 자, 대충 이런 그림 맞나?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고 제가 편의상 왼쪽에 있는 점을 A라고 부를게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점을 B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알파 베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사이에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상황 이해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역시나 저거를 저희가 방정식에 도움받아 구할 겁니다. 방정식 도움받아. 자, 도움받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모르겠고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갑시다. 자,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질문. 너네 여기서 요 길이 구해야 되거든? 그럼 혹시 이 문제의 방정식에서는 저 길이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너네가 아는 말 중에 저 길이가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얘 풀었더니 x가 2근이 1, 5 나왔어요. 저 길이 얼마예요? 저 길이가 4란 걸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실근이랑 교점이랑 같다고 있잖아요. 자, 요 상태면 정답이 4인 거 아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서 A, B의 길이 구하세요. 그 말은요. 여기서는 뭐 구하는 얘기예요? 여기 쓸게요. 혹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두근의 차라는 말을 쓴 적 있나? 자, 여기서는 결국 두 근의 차를 구하라 문제예요. 두 개를 뺐을 때 얼마예요? 그 문제라고요. 이해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두 근의 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가 편의상 K라고 부를게요. 다시 요 길이를 K라고 주자는 거예요. 그럼 질문. 저희 두 근의 차 나오면 뭐라고 둔다고 배웠지? 자, 작은 거를 알파라고 두면요. 큰 거 뭐 돼요? 큰 거? 다들 두 근의 차 그 전략 까먹었어요? 뭐 두 근의 차가 3이면 뭐라 두는 거 배웠잖아요. 다시 두 근의 차이를 모르잖아 지금. K라고 둘게요. 뭐라고 두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계수 가시면 K가 할 수 있다고. 사실 이 문제가 두 근의 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예요? 다시 이 문제는 A, B의 길이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해하시면 교점의 x값끼리 빼라는 얘기거든요. 즉 여기서는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한 전략은 두 근의 차이를 K라고 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한다? 근계수로 가보시면 식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문자가 2개인데 연립해서 K 구하시라고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까는 연습 하고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수요일부터는 몇 시까지라고? 이제? 6시까지입니다. 저 일찍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요. 특강 숙제는 오답 잘 써봐.